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영상을 꼽는다. 영상을 활용하면 시청자에 대해 알아가고 신뢰를 쌓기가 훨씬 수월하다. 유명한 유튜버들은 그들과 친분을 쌓고 있는 고정 시청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영상은 사람들로부터 강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왜 비디오인가? 왜 유튜브를 해야 될까요? 글과 영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글은 우리가 이미지를 상상하잖아요. 근데 비디오, 영상은 그 캐릭터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거든요. 시청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내드릴게요. 유튜브, 그 다음에 많죠. 우리 SNS 플랫폼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 차이점이 뭘까요? 가장 강력한 검색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시청자가 많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구글 다음으로 가장 큰 검색 엔진이다. 이는 구글 자체가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 기능을 플랫폼의 핵심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 세계에서 매일 10억 시간 이상의 콘텐츠가 시청되는 가장 거대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은 여타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차별성을 갖게 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리고 스냅챗은 검색 엔진이 아니므로 무엇인가를 새롭게 찾아내거나 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유튜브가 다른 SNS 플랫폼과 다른 점이 바로 검색 엔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유튜브로 혹시 궁금한 거 검색하시지 않나요? 여기다가 제가 요가라고 해볼게요. 요가. 요가라고 검색하면은 요가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쫙 뜹니다. 뭐 네이버에서 요가를 검색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비디오, 이 영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보가 더 크다. 그래서 유튜브가 검색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느끼는 극도의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도전하는 것이다. 굉장히 많은 이 두려움과 걱정을 많이 하세요. 아, 유튜브는 하고 싶은데 유튜브 하기 두려워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유튜브는 하고 싶은데 유튜브 하기 두렵대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런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내는 방법은 한 가지래요. 한 가지. 뭐냐? 바로 그냥 하는 거. 그냥 도전하는 거.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내가 실행하고 도전하고 실패하면 후회가 없는데 내가 나중에 5년 뒤에 아, 그때 유튜브 해볼 걸. 이렇게 후회하면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막 주변 사람들 의식되고 아, 방송 선후배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두려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제가 지금 1년 4개월째 초보 유튜버거든요. 저도 2년차 유튜버인데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능글맞게 아, 제 거 구독 좀 해주세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하면은 아, 그때 내가 했던 걱정이 하니까 사라진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는 자신이 무엇에 대해 열정을 느끼는지 알기 위해서는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말한다. 흥미를 자극하는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믿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는 유튜브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달려야 하는 여정과 닮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 고된 작업이다. 하지만 자신의 채널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열정이 없다면 유튜브에서 영향력을 형성해 나가는 동안 겪는 기복의 순간에 자발적인 동기를 지속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제가 유튜브 관련된 책을 지금 전략 독서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튜브를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을 뛸 준비를 하고 운영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1인 미디어 지금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인 미디어라 하면 유튜브, 블로그, 뭐 각종 SNS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블로그를 하긴 하지만 정말 이 꾸준하게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튜브도 이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마라톤을 뛸 준비를 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채널에 대한 이 애정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독한 사람들이라는 채널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기대되고 즐거워요. 그런 애정과 열정이 있다면 이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발적인 동기가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내가 애정이 없으면 하다가 아 힘들어 하고 이제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나왔죠. 내가 흥미를 자극시키는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 믿고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인가. 그래서 내 유튜브 채널에 대한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게 없으면 지속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흥미 위주로만 이렇게 동영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리에이터들이 시간을 들여 타깃 구독층을 정하고 뚜렷한 목표와 가치 혹은 왜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튜브 시작하면 구독자도 오르고 사실 이제 조회수도 좀 나와야지 내가 좀 즐겁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유튜브는 다른 사람들한테 볼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내 관점에서만 유튜브를 만든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이 내 채널과 컨텐츠를 보게 하려면 이 제목부터 달라지거든요. 다른 사람이 클릭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제목을 지어야 할까? 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예요. 내 타깃 구독층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여기 계신 분들은 한 50대, 60대에도 계실 텐데 뭐 5, 60대를 대상으로 관심 있어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 없이 그냥 유튜브 컨텐츠 만들면 정말 구독자랑 조회수가 안 올라요. 자, 유튜브는 비단 돈벌이 수단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유튜브 내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면서 어떤 기회를 얻을지,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혹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구독자 수, 조회수와 같은 수치적인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 자, 이겁니다. 유튜브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면서 어떤 기회를 얻을지,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박막내 할머니 아시나요? 박막내 할머니? 자, 우리 박막내 할머니가 이 손녀딸하고 같이 유튜브 하거든요. 이게 이제 할머니가 이야기해주는 인생의 비밀이라는 컨텐츠예요. 조회수가 66만 회가 나왔거든요. 이 할머니가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70대 때. 유튜브를 하면서 미국에 갔다 왔어요. 유튜브 그 구글이라는 그 큰 거대한 유튜브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유튜브에는 성공하기 위한 간단한 법칙을 공유했다. 이것은 COC가 뭐예요? CQC. CQC? 네. 이것은 일관성이 있는 양질의 컨텐츠의 머리 글자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유튜브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양질의 컨텐츠를 꾸준히 올리는 것이다. 유튜브에 플랫폼을 만들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키울 계획이라면 새로운 영상을 매주 하나씩은 올릴 것을 추천한다. 그 이상으로 올리면서 콘텐츠의 질도 유지할 자신이 있다면 그것도 좋지만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양질의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는 거, 꾸준히 올리면서 나만의 브랜드를 계속 키워가는 게 이게 이제 여기서 성공 법칙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매주 하나씩은 올렸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이 누적의 힘, 이 지속의 힘, 꾸준함의 힘인 것 같아요. 어떤 것이든. 내가 내 컨텐츠, 나만의 어떤 그 컨텐츠를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도 어쨌든 계속 내가 하다 보면
이게 또 피드백이 또 생기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아 이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내가 수정 보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가 지속하지 않으면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지속하다 보면 사람들이 야 이거는 좀 이렇게 좀 했으면 더 너의 캐릭터를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내가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피드백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상을 내가 한 달에 한 번 올리고 뭐 두 달에 한 번 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구독자를 생각해 보세요. 10명 지금 당장 10명의 구독자, 이 20명의 구독자가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영상을. 그러면 과연 내가 영상을 안 만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 구독자에게 좀 감사하는 마음, 그런 거 좀 가는 게 중요합니다. 게시물을 꾸준히 올리고 결과를 관찰하면서 유튜브 플랫폼과 변화무쌍한 알고리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일관성은 콘텐츠를 단순히 게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성공으로 향하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다. 이 알고리즘에 내가 노출이 되려면 어쨌든 일관성 있게 내 컨텐츠를 꾸준하게 올려야 이 알고리즘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조회수가 안 나오고 구독자가 얼마 없어도 내 채널의 철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여행 컨텐츠면 여행 컨텐츠만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영상이 갑자기 대박을 터뜨리고 성공의 문을 열어줄지는 알 수 없다. 션은 계속해서 차곡차곡 영상을 쌓아갔으며 결국 그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 어떤 영상이 성공을 가져다 줄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지속성을 유지한다면 성공의 문을 열 확률은 높아진다. 계속해서 차곡차곡 영상을 쌓아갔대요. 그리고 결국 그 노력의 결실을 본 거고. 지금 우리가 구독자 막 50만 명, 뭐 20만 명 그런 사람들도요. 유튜브 기본 3년, 4년 넘게 했어요.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 3년,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얻으려고 해요. 조급해요. 뭔가를 빨리 성장시키려다 보니까 내 본업과 이 유튜브와 이 밸런스가 깨져버려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작년에 방송 끝나고 빨리 유튜브 이거 또 편집하고 그래서 뭐 일주일에 제가 2개씩 막 올리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니까 제 심신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즐기면서 유튜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 삶과 함께 내 인생을 즐기면서 함께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저는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느리게 진전된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저는 구독자가 1만 명이 되기까지 4년이 걸렸지만 이후 70만 명을 보유하기까지는 불과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답니다. 구독자가 1만 명까지 4년이 걸렸대요. 4년. 4년 동안 지속한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후 70만 명까지 되기까지 불과 2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 IM 미디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컨텐츠도 복리라는 거예요. 복리. 은행처럼 복리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내 컨텐츠가 처음에는 우리 적금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돈이 조금 잘 안 늘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쌓이면 어때요? 돈이? 이자가 어때요? 계속 스노우볼처럼 굴러가는 그렇죠. 스노우볼처럼 굴러가잖아요.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컨텐츠도 마찬가지예요. 내 처음 영상이 이제 뭐 지금 10개, 20개, 30개 뭐 그렇게 있지만 나중에 3년, 4년 지속되면은 내 영상, 내 채널에 200개가 쌓일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년에 52주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내 컨텐츠가 한 50개 정도 쌓이는 거잖아요. 2년 하면 100개예요. 3년 하면 150개. 그럼 이 일관된 컨텐츠로 내 철학을 바탕으로 꾸준히 한다고 했을 때 이 컨텐츠가 이 복리 효과로 구독자 느는 수도 정말 빨라지고 그리고 저도 그랬거든요. 1000명까지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1900 몇 명이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은 막 10명씩 막 늘어나 있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처음에 1000명까지는 막 그렇게 안 늘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들이.
SEO 검색 엔진 최적화, 유튜브 영상 SEO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영상에 추가하는 제목과 설명 태그이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작성해도 여러분의 영상은 순위권으로 올라가게 된다. 영상의 발견성을 높이려면 타깃 시청자가 유튜브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상위 10에서 20위 질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유튜브 검색창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유튜브를 오랫동안 사용했다면 검색창에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할 때 하단의 예상 주제 목록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이것을 활용하자. 이 유튜브도 검색 엔진이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 영상을 만드실 때 반드시 내 키워드를 한번 유튜브에다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검색하느냐? 자, 보세요. 자, 영상 편집이라고 치면은 영상 편집 치니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떴어요, 지금. 노트북이 떴어요. 영상 편집 어플이 떴어요. 컴퓨터가 떴어요. 강좌가 떴어요. 이게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한다는 키워드인 거예요. 영상을 만드실 때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시면 내 영상이 좀 더 대중화될 수 있는 어떤 이 검색엔 최적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쯤 되면 유튜브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주제로 유튜브를 시작하길 추천한다. 사랑하는 일을 하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된다. 지칠 때도 있고 지겹다고 느낄 때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일에 매진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생긴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사랑하는 일 하고 계십니까? 네. 네, 저는 그러면 유튜브를 하시더라도 네. 지겹다고 느낄 때도 있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그런 걸로 가지고 콘텐츠를 지속해서 만드신다면 정말 애정이 생기고 애기 키우듯이 정말 구독자가 1명, 2명, 10명, 1000명 이렇게 그런 마음이 되게 뿌듯하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1900명밖에 안 됐지만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10,000명이 또 되지 않을까 또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밤에 성공은 10년이 걸린다라는 말이 있다. 여러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 믿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떤 이들에겐 빠를 수도 또 다른 이에게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길을 걷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른 이와 비교하다가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자신만의 경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비교를 하게 돼요. 아, 저 채널은 벌써 구독자가 뭐 1000명이 넘었네, 10,000명이 넘었네, 10만 명이네. 근데 그렇게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내 채널은 내 채널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조회수 물론 느릴 수 있어요. 증가하는 게.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내 채널의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그냥 덤덤하게 우리 선생님들만의 컨텐츠로 그냥 빚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늦으면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4년 만에 구독자 10,000명 됐는데 2년 만에 70만 명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은 쌓이다 보면은 그 진가를 알아주는 구독자, 찐 팬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시청자를 최우선으로 두고 왜 시작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이는 여러분에 대한 것이 아니다. 카메라 렌즈 반대편, 인터넷망의 건너편에서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니 낙담 많은 기분이 들 때마다 이를 명심하길 바란다. 인터넷망의 건너편에서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내 거이기도 하지만 내 영상을 보는 구독자가 있기 때문에 내 채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집수리 마사장님이 영상을 올리지만 집수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수리 마사장님이 그랬거든요. 저한테
어우, 이제 제가 공인이 된 것 같다고. 구독자 1,600명밖에 안 됐는데 공인이 된 것 같아요. 계속 영상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유심히 본다는 거예요. 집수리 할 때. 그러니까 더 책임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게 이 7가지 전략이 나와요. 7가지 C라고 하거든요. 용기, 명확성, 채널, 컨텐츠, 커뮤니티, 현금, 일관성. 유튜브는 하나의 내 사업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